반갑습니다. 독약이 든 사과, 희망 고문의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부터 사전 청약도 들어가고, 하지만 2기 신도시에서도 토지 보상 방식으로 진행된 2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청약이 착공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직까지 희망 고문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더라. 그분들 아직 생사가 확인이 안 돼요. 아직까지 전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보니까 또 특이한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기 신도시와 연관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확진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화적으로 지금 거리두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했죠. 그래서 그 이후 4차 대유행이 또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1212명,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 팩트로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보면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세균이 아니죠. 바이러스라는 것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추위에 강하죠. 세균은 또 반대입니다. 세균은 추위에 약하고, 그리고 더위에 강합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세균이 증식을 하게 되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세균의 증식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 이 부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름이죠. 지금 덥죠. 근데 왜 지금 또 지금 유행이 지금 현실화가 됩니까? 유행이. 여기서 알 수 있는 팩트는 저는 이러거라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바이러스는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더위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활동이 이렇게 지금 바이러스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감기 바이러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감기가 여름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감기 바이러스 일종이죠. 감기가 여름에 잘 나지 않습니다. 겨울에 많이 나지. 그런데 이게 자연의 지금 섭리를 다 무시한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에 의해서.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명제가 될 수 있겠고, 뭐 제 나름대로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코로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 사태, 네, 그리고 뭐 팬데믹,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일명 지금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전염병. 이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한 가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1년 전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퍼졌을 때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코로나 사태 때 났을 때, 네, 그때가 언제냐? 왜 안 나오지? 났을 때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아파트 대폭등한다. 예, 여기 나왔었죠. 제가 다 했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의 제로금리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화폐 가치의 몰락 시대와 새로운 자산 버블 시대. 그리고 아파트 폭등기에 대비해라. 미리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때 제가 정답지 다 드렸습니다. 이 시기를 한번 볼까요? 이 전염병이 퍼지고 나면 아파트 대폭등한다. 2020년 2월 6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나타나니까 이때 이 내용이 이거죠. 팬데믹이 나타나니까 금매 물량 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입니까? 화폐 가치 몰락 시대. 근데 주가 저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3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주가 대바닥이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제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영상이 몇 개가 좀 삭제됐는데 이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파트 폭등기에 대비해라. 이게 언제입니까? 4월 2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이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자라는 욕도 많이 듣고 방송하지 마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답지는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돌아가서 뭐 판별을 하셔도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게 무엇이냐? 3기 신도시를 경기도에 짓는다고 하는데 왜 경기도 집값이 올라갑니까? 이게 이율 배반적이죠. 왜 이율 배반적입니까? 공급 폭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는 말 그대로 공급 폭탄이에요. 폭탄인데 그 지역의 집값이 왜 오르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시면 세종이 있습니다. 제가 세종이 올해 초부터 얘기했죠. 세종하고 대구. 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급입니다. 공급. 공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수급이라는 이 가장 많이 공급과 수요가 차지하는 이 수급에서 공급이 차지하는 역할은 이 DS 곡선, 수요 공급 곡선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수량이 많은 쪽으로 올라가죠. 계속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해 초에 계속 얘기해드렸고 지난 연말부터 세종하고 대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상기 신도시가 지어진다는 것은 공급 폭탄인데 왜 지금 경기도가 1년 새 62.7% 제가 말했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2월달, 3월달, 3월달, 4월달 그때 잡았으면은 62.7%는 평균적으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갔다는 얘기.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정부 정책. 자, 이 3기 신도시가 실현성이 없다는 거죠. 실현성이. 2기 신도시의 주 골자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국유지입니다. 그린벨트. 그런데 2기 신도시에서도 토지 보상 방식으로 진행된 주택 공급은 아직까지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3기 신도시 자체가 토지 보상 방식, 네, 토지를 우리가 지금 수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 대한 이게 배후 수요가 된 겁니다. 배후 수요.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통호재, GTX라든가. 이 부분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공급이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서울이 집값이 비싸든 교통호재가 되든 큰 영향이 없겠지만 상쇄되는 효과가 나겠지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요인들 불신이 아마 가장 크단 요인들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오늘 뉴스를 보니까 7월 7일 뉴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 앞두고 현지 돌아보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세 매물을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씨가 마른 거죠. 전세 수요가 급증하니까. 왜 전세 수요가 급증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전 청약 받아가지고 전세 사는 동안 사전 청약 받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첨이 되고 나서. 이 논리가 언제 때 나타났습니까? 2기 신도시에서 토지 수용, 토지 보상 방식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네, 토지 수용, 토지 보상 방식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전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기 신도시의 상역 청약을 앞두고 전세를 살면서 여기서 당첨이 돼서 상기 신도시 살겠다는 거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원히 전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영원히 전세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기 신도시에서 그때 그냥 집을 샀으면은 아파트를 샀으면은 최소 이상 2배, 3배 정도를 먹었을 건데 시세가 올라갔을 건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전세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기 신도시에서도 이 사람들이 희망 고문을 가지고 내가 상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 아무 의미 없는 3일 청약 당첨되고 봉천약 당첨돼가지고 이 아파트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고문이 전세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현실의 이 늪에 빠질 수 있다. 독이 든 사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독약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기 신도시 이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봐야 됩니까? 네,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상기 신도시 지구계획 토지 보상 차질 없이 추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구계획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구계획. 우리가 한 도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구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를 크게 광의의 개념이 지구계획이에요. 광의의 개념.
그럼 이 광해 개념이 지구 계획이 뭡니까? 여기 안에서는 뭐 높이라든 게 있습니다. 건물 높이, 그 다음에 용적률, 뭐 여기서는 이 해당 구역의 용적률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뭐 기반 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이게 바로 시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광해 개념의 지구 계획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보시면 아파트를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건축 아니면은 재개발, 뭐 재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큰 단위의 지구 계획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 일부분의 지구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구 계획 안에서 또다시 여기서는 높이와 용적률이라는 부분,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인도 이런 시설들을 다시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시 계획을 짤 때 크게 보면은 그 도시아에 크게 보면은 이 해당 구역이 광해 개념으로는 지구 계획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좁은 개념, 이 한 구역, 한 블록, 이런 재개발 재건축 안에 구역 안, 이런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한 블록, 번지,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상계심 도시에 연계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구 계획 안에 다세대 주택을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어야지 우리가 재개발할 때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구청에 확인해보고 항상 그 재개발 물건을 살 때 항상 확인해보라고 했죠. 여기서는 오피스텔로 기능이 되거나, 오피스텔은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오피스텔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허가가 나왔고, 다가구 혹은 원룸 이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이름만 땡땡 빌라라고 지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입주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건축과에. 그래서 처음부터 지구 계획 안에서 다세대 주택 자체 빌라가 안 지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 구역을 묶어갖고 재개발을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땡땡 빌라, 여기 보면은 뭐 골목길에 땡땡 빌라 다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알고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거나 알고 보면은 오피스텔이거나 원룸으로 지어졌는데 이름만 빌라가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재개발 구역에 물건 살 때는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지구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토지 보상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왜 지구 계획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농지죠. 농지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한다는 내용이고, 인천계양 협의가 지금 60% 되고 하남 교산 80%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토지 보상은, 토지 수용은 100%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99%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제 수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강제 수용 안 됩니다. 여기서 무슨 80%가 되면은 강제 수용한다, 추진하겠다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서 강제 수용을 못 하겠다고 법적으로 내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0% 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80%, 85%, 90% 얘기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인천계양 사전 천약 일주일 남았는데, 인천계양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토지 보상을 많이 해준답니다. 네, 많이 해준대요. 그리고 하남 교산도 80%까지 갔어요. 이 두 군데가 가장 많은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남하고 여기 있습니다. 인천계양하고 하남 교산 이런 데 보시면은 토지가 수용이 되는 데 보시면은 이런 데 농지들이 많습니다. 농지. 대부분이 보시면은 뭐 시흥도 마찬가지고 농지들이 많죠. 근데 농지에 사시는 분들이 잘 몰라요. 땅을 잘 몰라요. 이게 보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기심도시 방식은 토지 보상 방식이라고 했죠. 일부는 대토 보상입니다. 대토 보상은 무엇이냐면은 땅을 대신해서 다른 땅을 대상해서 다른 땅을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땅 대 땅으로 보상해 준다는 논리예요. 근데 땅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토 보상을 한다는 건데 지금 60%까지 올라갔죠. 인천계양, 하남 교산 이런 데는 보시면 80%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냐 그러면은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공시지가를 매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금이에요.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만드는 겁니다. 실거래가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공시지가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상이에요. 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만드는 겁니다. 매매가는 항상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상기심도시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정부에서 10년 동안 10년입니다.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화하자는 겁니다. 매매가 현실화하자는 거. 지금 60% 지금 80% 토지 보상을 해준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공시지가에 따라서 토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곳은 토지 보상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동의율이죠. 여기서는 동의율로 해서 뭐 60%, 뭐 80%, 70% 동의율만 되게 되면은 강제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도정법이 되죠.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것들은 내가 싫으면 팔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격이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화. 그 아파트의 가격은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죠.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이에요. 농지예요. 이것은 가격이 표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우리가 도심지의 주택 같은 표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깜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의율만으로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여러분들 보시면은 급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는 대략 보면 어느 선이다. 어느 아파트는 또 어느 선이고 그 밑에 급이 조금 내려가면은 가격이 거의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공동주택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거의 땅값이 깜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는 동의율하고 문제가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100%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 보상을 해준 사람들은 무엇이냐?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간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공시지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매년 올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처음에 보상을 해줬다, 이 보상의 도상을 찍었다고 해도 나중에 이거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상기심도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 고문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이거 평생 전세 살 수 있습니다. 이거 희망 고문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상기심도시 희망 고문 되나? 뉴스 나오잖아요. 오늘자 뉴스입니다. 오늘자 뉴스. 제가 말씀드렸죠. 제 방송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신문기사 나온다고 했죠. 월스트리트 저널 여러분들 월가 형님들한테 입방아에 다 오릅니다. 예, 그리고 뉴스에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천 계양 15일 시작한다고 했죠. 그리고 뭐 수용 재개월 준비 나선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죠. 아까 뭐 나오고 부천대장도 나오고 보상협의 앞당기질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못 미친다. 이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100%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정부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강제 수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희망 고문을 계속 던지는 것밖에 안 돼. 이건 무조건 100%입니다. 90%, 1%가 여기서는 동의 안 해주면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소유권 행사하게 된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기심도시에서 토지 보상 방식으로 진행된 여기서 보시면은 이기심도시 악몽 대산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땅 뺏고 세금 폭탄 토지 보상 반발하고 있죠. 지금 반발합니다. 사정청약이 임박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폭탄 떨어지죠. 왜 세폭탄 떨어집니까? 공시지가 올리니까. 공시지가에 연관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세금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보상이죠. 토지 보상. 공시지가 올리니까 세금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처음에 입주민들 잘 모릅니다. 조합원들. 나중에 되면은 다 배우게 되고 나중에 되면 모든 조합원들이 박사 수준이 되는 거예요. 박사 수준이 됩니다. 하버드대 무슨 뭐 도시공학과 뭐 이런 데 들어간 정도에 전부 다 박사 됩니다. 네, 왜? 내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걸려있으면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 안 하지 말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다 무슨 뭐 도서관 가서 책 읽고요. 다 합니다. 유튜버 보고 다 해요.
예, 내 돈이 걸렸으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땅 뺏고 세폭탄 떨어진다. 이 공시지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네,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도 미정이 돼버렸습니다. 왕숙 창릉 아시죠? 그리고 시장선 토지보상금 20조 예상을 하고 있는데 LH 구조 추산에 큰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은 대토 보상마저 불확실성에서 이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계획이 안 나온답니다. 이게 지구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보상이 되어야지 땅을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땅을 다 확보를 해야지 여기서는 무엇이 된다? 지구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의 땅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거는 일부의 땅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죠. 네. 그래서 삼성동에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때 이겁니다. 전체 면적에서 앞줄은 상업지죠. 앞줄은 상업지고 뒷줄은 이종주거지예요. 이종주거지. 뭐 서울 삼성동에도 있고 역삼동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내가지고 절반은 상업지고 절반은 이종주거지예요. 이거를 이제 공동주택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야죠.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갖고 토탈 묶어가지고 용적률과 높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산에도 있죠. 부산에도 이 사거리에 광안역 사거리에 보면은 SK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K뷰 여기는 절반은요 상업지고 광안역에 보면은 SK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뭐 여기서는 삼성동에도 있고 서울 역삼동에도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는 이종주거지예요. 절반이 이종주거지인데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갖고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주상복합은 주거지에 못 만듭니다. 상업지와 주거지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묶어갖고 여기서는 높이와 그다음 용적률과 그다음 용도 그리고 용도는 주상복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는 준주거지와 상업지를 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높습니다. 재개발을 할 때. 왜? 용적률에 대해서 그리고 높이가 주거지라든가 상업지에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지에 높이가 제한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묶으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발휘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할 때 이종주거지가 있으면은 준주거지가 있는 땅을 묶어라 무조건 묶어야지 그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죠. 지금 지구 계획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지구 계획이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구 계획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토지 보상이 100%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00%. 무조건 100%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냐? 상계심도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네. 이것은 독약이 든 사과입니다. 이 독약이 든 사과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왜? 평생 여기 전세 살아야 됩니다. 희망 고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매물 풍기 현상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 청약 받아갖고 전세를 들어가서 살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 평생 전세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